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전원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토지가 180평, 그리고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약 한 40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감정가는요 2019년도 초에 감정이 됐는데 3억 8,8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현재는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인 2억 7,100여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의 경우에는요 그간에 두 번 낙찰이 됐다가 두 번 다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두 번 낙찰가를 다 보면은 90% 이상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좀 관심 있는 물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씩이나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이 물건에서는 핵심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거나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됐을 때는 그 물건에 혹시 법적인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다음 회차에 입찰할 때 아무래도 입찰을 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사건의 경우에는요 두 번씩이나 매각 허가가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입찰길에 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경매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고 물건의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80.59평이고요. 건물은 65.28평인데 실제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면적은 41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4평 정도는 실제 건물이 아니고 테라스를 여기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3억 8,8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자, 이 감정은 2019년 초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가시면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몇 군데 들려가지고 시세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한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의 70%인 2억 7,100여만 원이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입찰 진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사항이기도 하죠. 두 번 낙찰을 받았다가 두 번 다 매각 허가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1차 매각기일에는 유찰이 되고 2차 매각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2019년 10월 16일입니다. 이날 그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가는 3억 4,500여만 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의 90% 남짓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낙찰자에게는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됐는데 그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다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약 한 9개월쯤 지난 2020년 7월 1일 날 3차 매각기일이 또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 역시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는 3억 4,540만 원. 종전 낙찰가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낙찰자에게도 역시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날 4차 매각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지금 4년여가 지났는데 여태까지 낙찰이 안 되고 시간을 끌게 된 이유와 그리고 두 번이나 낙찰이 됐는데 둘 다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낙찰이 됐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거나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됐을 때는 그 다음에 입찰할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물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의 경우에는 두 번씩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핵심적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보고요. 그리고 등기부 정리 현황을 본 후에 매각 허가 취소해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매 사건 토지인데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청계리 107-56번지인데요. 이게 이제 주필지입니다.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인데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168.8평입니다. 두 번째 토지는 청계리 107-61번지인데 이건 면적이 좀 작습니다. 면적은 11.8평. 자, 이어서 건물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은 두 개 층으로 구성되는데요. 두 개 층 면적의 합계가 41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은 2016년 12월 22일, 약 한 6년 정도가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제시의 물건으로서 테라스가 있는데 약 한 24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960만 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매각이 포함됐기 때문에 낙찰받게 되면 테라스의 소유권도 낙찰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임차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요. 현재 곽원모 씨가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은 지금 조사는 돼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 곽원모 씨는 이 물건의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전입일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의 경우 임차권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기부 정리 현황을 보는데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기재사항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현황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소유자는 임윤모 씨입니다. 이 임윤모 씨가 경매 신청 당시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근저당권자는 개군농협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17년 10월 11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는데 그 가등기권자가 김경모 씨입니다. 여기 등기 원인은 매매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경무 씨가 이 가등기에 기해서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2018년 12월 31일 날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에 기해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선순위 저당권자인 개군농협에서 추가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 4월 2일 날 농협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두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이 두 사건을 중복사건, 그러니까 이중경매 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병합사건으로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경매 신청할 당시에는요, 앞에 그 토지 두 필지 중 첫 번째 토지, 주필지죠. 그러니까 107-56번지만이 경매 신청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농협에서는 그 두 번째 필지인 그 작은 필지 있죠. 107-61번지 이걸 기존 물건에다 추가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서 두 사건이 이제 병합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두 건이 설정이 되고 임윤모 씨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을 이 세 명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하나 더 이루어집니다. 중복사건이죠. 이중경매에 해당이 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희모 씨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등기부 정리사항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왜 두 번씩이나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등기부 기재 내용과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금 1차 매각기일이 2019년 8월 28일로 지금 잡혔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각기일이 잡히자 사실은 이제 채무자가 이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소송을 그 전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자인 김경무 씨가 그 담보가등기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매각기일이 잡히다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2019년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정지 결정 신청까지 했어요.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까지도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채무자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2차 매각기일인 2019년 10월 16일 날 낙찰이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월 23일 날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자 채무자가 같은 해 11월 5일 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경매법원에다 이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매 사건이 이제 정지가 되는데요. 자, 이랬을 때 낙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처럼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매 법원에다 내게 되면 과연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사집행규칙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민사집행규칙 제50조 2항의 규정인데요. 자,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 법제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 결정 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제 49조 2호 서류라는 것은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제출하게 되면 경매 절차는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 그 낙찰자죠. 이 낙찰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기존의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낙찰자의 주인은 소멸하게 되고 이 경매 사건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 다시 매각기를 열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방금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된 이유를 민사집행 규칙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채무자가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3차 매각길이 잡히게 되는데요. 3차 매각길에 역시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또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 이후에 다시 집행법원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은 사람도 다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서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날 다시 이제 4차 매각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됐는가? 항소심에서 확정이 돼서 더 이상 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담보가 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두 번씩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유와 그리고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번에 그 4차 매각기일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찰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낙찰된다고 했을 때는요, 그 담보가 등에 대해서 어떤 법적 하자를 이유로 매각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입니다.